네, 안녕하세요. 아, 분위기가 참 개척교회 같네요. 이렇게 지하에서 시작하지만 뭐 좋은 날입니다. 전에 이제 제가 한참 뭐 허리 수술도 받고 힘들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안 돼 보였는지 공진단이라는 걸 누가 선물하신 거예요. 공진단 아세요? 저는 공진단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네요. 뭐 염소 똥 같은 거 있어요. 요만한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먹으면은 이빨에 다 끼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서 먹어봤는데, 어? 몸이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안 피곤하고. 그리고 이 강연하고 말하고 서서 말하는 게요. 제가 예전에는 좋아서 몰랐는데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아프고 힘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을 무렵에 저한테 애정이 있는 그 사람이 저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공진단 액을 선물한 거예요. 근데 먹으니까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걸 받을 때마다 늘 야,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못 한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문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또 이걸 왜 안 하지? 적지 않은 돈에 적지 않은 정성을 써서 보내주는데. 아, 고마운 것도 기적도 일상이 되니까 고마운지를 모르는구나. 저 속으로 그랬어요. 공진단 보면서. 아, 고마운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적은 아무리 일어나도 기적이 아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운지를 모르고 즐거워할지를 모른다면 그리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늘을 향해서 줘라, 줘라. 이것만 주면 나도 행복하겠다. 라고 말하는 그 소망, 그 헛된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약간 내게 있구나. 이미 받은 것을 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사고 싶은 옷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사고 싶은 옷만 생각하고 이미 있는 옷을 생각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즐겁게 입을지 모르면 새 옷은 사자마자 다시 이미 나에게 있는 옷이 된다는 거죠. 그게 신발이든 물건이든 시골의 조그만한 땅이든 자기가 짓고 싶은 집이든.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래 참 그래 그래 자꾸 받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하지 말자. 이미 많은 걸 받았지 않냐? 이미 많이 받은 것을 향유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할지 모르면서 계속 희망적으로 살아간다는 착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받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뭐가 그게 나쁘냐면요. 이미 받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걸 잘 씹어야지 그 씹는 맛이 있는데 그걸 그냥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그리고는 제가 보기에 사람은 자기가 향유할 수 있는 적정한 그 범위가 있거든요.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인간관계든, 내면의 그 구조든. 근데 일단 줘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 우리 스스로 고맙지 않다는 거죠. 예.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공진단을 저에게 매달 보내주시는 그 후배에게 정말 쑥스럽지만 말하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삶의 여행을 8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되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줬어요. 저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고 동시에 형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한 게 있었어요. 형은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하는. 형은 왜 그렇게 살아? 형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동시에 따뜻한 눈길을 줬어요. 아, 이 친구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20살 이상 먹고 처음으로.
근데 우리는 보통 두 가지거든요. 남편한테 그따구로 살지 마 라고 말하지만 남편이 그 와이프의 시선은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족이나 연인, 친구 사이에서는요, 그런 말은 그 시선이 느껴지지 못한 채로 듣는 것은 효과가 거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엄마가, 와이프가, 부모가 나를 그 시선으로 보고 있구나. 그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저 친구가 나를 그 시선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못 느꼈는데 저 남자나 저 애가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효과가 떨어지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시선을 보내요. 지금 추파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관계에서 그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시선은 마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생긴 그 시선이 없는 채로 그 사람에게 들어야 할 말이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족이고 내가 친구니까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 시선을 보내주는 게 그와 그녀가, 자녀들이 그 들어야 할 말을 깨닫기에 가장 가까운 행동이라는 거죠. 그 시선을 보냈는데 그 말을 못 깨달은 사람은요, 말을 하면 더 못 깨닫고 저기를 품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더 없죠. 그럼 차라리 기도하시는 게 나아요. 저희 교회 가든 성당 가든 절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니면은 뭐 종교 없으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한수 같은 거, 에비앙이나 뭐 삼다수나 이런 거 사가지고 이게 빌면서, 아,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라고 차라리 마음의 소망을 갖는 게 그 사람이 그걸 깨닫는데 더 빨라요. 제가 보기에. 말하는 게 제일 빠르는 것 같지만 말하는 게 제일 느리고 제일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여성분들이 주로 강연을 많이 듣죠. 그러면 남자가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은 제가 보기에는 외부 사람이나 외부에서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하고 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잘 안 해주는 거죠.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을 소개할게요. 김창욱 강사님 알아? 그러면 남자가 왜 다른 남자한테 님이라고 그래? 이 무의식적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그 상대방 남자를 태양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치 그 강사를 행성처럼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야, 김창옥 알아? 김창옥. 강사. 이게 지금 김창옥을 높이는 느낌이에요? 낮추는 느낌이에요? 낮추는 느낌이죠. 강사. 그리고 이 남자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별로 없어. 근데 그냥 좀 웃기더라고. 똥 쌀 때 들어볼래? 자기야, 그냥 똥 쌀 때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거의 들어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더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뭐 줘봐, 씨발. 새끼들. 그러면은 이제 탁 그거 듣고, 요즘 남자들이 몰래 제 강연 듣는 사람들이 제 유튜브에 53%예요. 똥 싸다 듣는? 열이니까 어디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듣는 거예요. 최근 들어 제 강연의 말투가 달라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부드럽고 힘이 빠지고, 네? 편안해지고, 또요. 느끼하고. 그럼 어떻게? 전에는 담백한 거예요? 아니면 더 느끼했던 놈이에요? 네? 더 느끼했어요?
전에는 더 늦게 했는데 지금은 좀 늦게 하고. 또 더 해봐요. 해봐. 아니 뭐 우리 진실이 생기가 있어졌고, 네? 감사를 많이 하고, 깊어졌고. 뭐 평가단이에요, 뭐예요 지금?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네요. 근데 그 핵심적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전에는 김창옥으로 말한 게 아니라 강사로 말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어서 평상시도 그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닭광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 누군가를 새로 만나도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게 예의라고도 생각을 했고 약간 제 보호막도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김창옥이 아니라 강사, 아니면 젊은 나이에 강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은 권위를 나름 이렇게 보호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그 무엇. 그래서 이제 그 배우를 처음 만났을 때 누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남자들 둘이 밤 한 12시 1시까지 뭐 얘기가 조금 통해서 뭐 얘기는 하는데 인상을 상당히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네, 그런 거고요. 저는 영화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때 인상을 쓰더니 저한테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형은 왜 이렇게 씨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씨발이요? 예? 씨발. 씨발.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원래 평상시도 그렇게 해요? 강의하듯이?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대체? 진심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억울한 줄 아세요? 자기가 뒤로 뭐 꽁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적해도 별로 화가 안 나거든요. 지가 꽁쳤으니까. 근데 뒤로 꽁치는 거 없이 진실되게 매우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주변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고 할 때 극도의 분노가 일고 내가 살아온 삶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못 받아들여요. 제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저 보이스 컨설턴트인데. 근데 다행히 고맙게 제 마음에서 뭔가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게 뭔가 조금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성과가 잘 나니까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성과가 자기의 좋은 상황이라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일이 잘 되면 난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인간은 돈을 잘 벌고 일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잘 나가도 내 마음은, 내 상황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자기의 힘을 스스로 빼는 일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때 힘이 빠지죠? 네? 긴장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또요? 밥을 안 먹어. 아주 정확하신 분이시구만요. 맞아요. 그 금식이라고 하는 거야, 금식. 내 의지를 갖고 음식을 끊는 건 금식. 의지와 상관없이 못 먹는 건 굶식. 그래서 어느 날 한 끼나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 정도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몸에 쓸데없는 힘이 빠지면서 고요해지겠죠. 고요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본질이 보이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금식을 하고 내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게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계속 더 받고 싶은 것들을 또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뭐 하루에만 3만 원, 2만 원, 4만 원이라고 치고 그 돈을 무언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곳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쉐어를 해볼까? 여러분도 괜찮아요? 그 돈 모아서 같이 해볼래요? 개처럼? 또 돈 얘기 나오니까 민감해지시네요. 그냥 없는 걸로 해요. 그냥 됐어요. 저도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제 그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네. 게을러서 굶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안 먹는 거랑 11시에 일어나서 오전은 금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얍삽한 정신하고는 내면 세계가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식할 때는 더 부지런해야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부지런하고 그리고 먹지 않고 그리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누구는 뭐 요가도 하시고 그리고 책도 살짝 보고 그리고 하루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두 끼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 한 끼를 먹을 때 보상 심리로 겁나 많이 먹으면 도로함이 다불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금식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끼에서 금식이 완성되는 것이지. 내가 하루를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금식이 아닌 거죠. 이건 지금 종교적인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없어서 못 먹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뭘 먹을지를 선택하고 고르는 세상이지 먹을 게 아예 없어서 못 먹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호흡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한숨 내리면 괜찮은 내면의 것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감사하고 그 시선을 줬던 그 친구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한테 하기 어려웠는데 형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 씨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말해줬기 때문에 제가 나는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최근에 충격받으신 삶의 경험이 있으시면 무조건 슬퍼만 하지 마세요. 그 충격이 주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내가 열심히 살고 잘 살았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저처럼 조금 더 목소리가 편안해지거나 많이 느끼했는데 덜 느끼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는 한복 입고 할게요.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